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상도동에 임장을 좀 다녀왔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월 8일 날 서초 중앙지원에서 그 나온 경매권 중에 하나가 그 상도동 모아타운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 즉 그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더라고요. 제가 등기부를 보니까. 네, 그게 뭐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서 물건이 괜찮을까 어떨까 오늘 한번 좀 다녀왔어요. 아직 제가 유튜브가 좀 서툴러서 이 뒤에 저런 이상한 사진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좀 브리핑이 되고 물건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실력이 좀 모자라네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고요. 우선 이게 지금 두 번 정도 유찰이 된 물건이고, 그래서 처음 최초 감정가는 이게 3억 2,3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10월 8일 날 이게 최저가로 그 경매 가능한 금액은 2억 672만 원입니다. 1억 정도가 넘게 지금 내려갔죠. 네. 이유가 뭘까요? 하고 봤더니 이게 전형적인 깡통 전세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최초에 거주했던 임차인이 이 전세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려고 봤더니 보증보험 자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보증보험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보증보험에서는 먼저 보증금을 빼주고 이제 구상권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의 가격이 전세 보증금만큼의 값어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의 그 보증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서는 보증보험으로 현재 여기에 걸려 있는 보증금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를 그러면 이제 반환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게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됐으니 당연히 거기에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이 모든 걸 받아내려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물건 시세는 그때보다 분명히 떨어져 있고 저평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선 면제권으로만 있다면 그냥 경락 받은 금액만큼으로 모든 잔금이 끝나겠지만 대안료까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금액은 본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 굳이 시세보다 높게 이 금액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대항력을 포기했어요. 네,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 형태는 되어 있지만 이 집에는 우선 변제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물론 보증금도 굉장히 쌉니다. 한 700에 월세 뭐 이 정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평가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금액도 지금 한 1억이나 내려가 있는 입장이고 하여 문제가 없다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이 현장을 갔더니 이 집에 좀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위반 건축물 상태입니다. 이 물건이 조금 그 상위층 쪽에 있는데 상위층의 일부분 뒷부분이 이게 샌드위치 판넬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불법 증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간을 원래는 거기가 그냥 베란다 형태로 나와 있어야 정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덕분에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그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 이 면적도 넓고 실제로 이 면적을 채운 형태로 기존 임차인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부분만큼을 다시 없애고 원상복구 시킨다라고 하면 물건의 값어치가 뚝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이 갖고 오는 좀 큰 효과가 있죠.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위반 건축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증서가 안 끊기고요. 또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좀 돌려볼까 하더라도 일반 은행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형태의 담보라면 네, 대출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저평가에서 조금 나오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근데 이 집이 메리트는 있어요. 어떤 메리트냐 하면 여기가 지금 상도동 모아타운 구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한참 많은 공정이 남아 있지만 그 모아타운이 이루어져서 이 값어치들이 쭉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금액은 굉장히 네, 작은 금액이죠. 한번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곳이라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뭐 공교롭게 오늘 임장을 나갔다가 꽤 여러 팀을 만났어요. 뭐 이번 그 10월 8일 그 법원에서 많이 다시 뵙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와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저하고 비슷한. 네. 저는 여기를 입찰해 볼 생각은 없고요. 근데 한번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법원은 가볼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좀 어렵다고 보는 건인데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예상이 맞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로 이 부분이 낙찰이 되는 건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유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 이 가격이면 그럴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는요, 10월 8일 날 제가 법원 가서 경매 현장을 한번 더 지켜보고요. 그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건과 이 건을 말씀드리고 이 유튜브를 그냥 찍으면서 느끼는 건 저도 이제 좀 유튜브를 배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네, 아, 오늘 제가 갔다 온 곳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렸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말로만 떠들어서 네,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네요. 네.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